자, 경기도 선거를 보면 국민의힘 후보들이 선택을 많이 받았지만 교육에서는 달랐어요.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줄곧 진보 교육의 산실로 평가받던 경기도가 이번엔 보수 성향의 교육감을 선택했습니다. 3선 의원을 지내고 이명박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또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 연결해서 경기도 교육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태희입니다. 네, 우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13년 진보교육 아성을 깼습니다. 자, 이번 도민들이 왜 우리 임태희 당선인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매번 그 선거 때마다 느끼고 또 확인하는 사항인데, 네. 이 국민은 선거 때마다 이 옳은 방향, 그가 좀 무서운 항상 평가를 내려주시죠. 네. 이번 선거에서 제가 아마 선택을 저를 해주신 것은 지난 13년 동안 경기교육은 전교조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진보교육 시대였죠. 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도민들께서 평가하고 이번에 심판하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경기교육은 바꿔야 한다. 또 새롭게 세우겠다. 하고 이제 도민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네. 그러한 저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정말 그럼 한번 책임지고 그렇게 해봐라 하고 저는 좀 명령을 내리신 걸로 봅니다. 당선 소감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누적된 문제 앞으로 4년간 풀어나가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진보 교육의 한계 뭐라고 보시는지요? 우선 진보 교육은 기본적으로 좀 다양하고 예. 좀 자율성을 중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본적인 방향이. 근데 지금 현재 경기도의 교육 현장은 좀 매우 획일적이고 또 특정한 어떤 역사관, 특정한 어떤 사회에 대한 이런 관점을 이게 편향적으로 교육시키는 이제 편향적인,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보다는 좀 더 이렇게 좀 현실에 안주하게 하는 교육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획일, 편향, 현실 안주형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네. 이러한 지난 13년간의 교육 방향을 보다 자율이고 보다 균형적이고 보다 좀 미래지향형으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자율, 균형, 미래지향형으로 바꾸겠다 하고 이렇게 저는 좀 설득을 하고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아하. 이 대표적으로 꼽는 게 혁신학교 같던데요. 선거 네네. 기간 동안 보니까 재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혁신학교 어떻게 보십니까? 학부모들 사이에도 뭐 불만도 있어요. 뭐 혁신학교 교사들이 혁신적이지 않다 이런 분들도 제가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뭐 그런 내용들입니까? 지금 혁신학교 보면은 취지가 좋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교육을 교육답게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은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또 그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에 그럼 과연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하는 데 대한 이제 진단 평가가 있었어야 되는데 네. 제가 볼 땐 그런 부분이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은 예산이 얼마 투입됐다. 또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 수가 몇 개다. 네. 이렇게 해서 소위 굉장히 양적 팽창에 좀 집중하지 않았는가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혁신학교 문제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평가가 이렇게 도민들께 많고 그래서 네. 심지어 혁신학교 지정에 대해서 반대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좀 추가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좀 보류하고 우선 기존의 혁신학교에 대해서 각종 프로그램이나 그 프로그램을 실행한 효과가 어땠는가에 대한 예. 좀 전면적인 어떤 진단 평가가 실시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좀 저는 방향을 가지고 있고 네. 그래서 만약에 평가해 보니까 정말 좋은 사례가 있더라 하면 아하. 그거는 혁신학교 한 군데만 둘 게 아니고 전 도에 예. 좋은 사례들을 공유하도록 해야죠. 오히려 그런 문제가 있고 저는 혁신학교 문제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예. 교육청이 혁신학교를 지정하고 지정하지 않고는 여러 가지 이제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겠지만 혁신학교인 곳과 혁신학교가 아닌 곳에
그 예산 차이가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 학생들에게 일종의 좀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다 있는 건데 저는 그 기본 문제도 굉장히 좀 심각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과연 혁신학교에 대한 선택권이 학생들한테는 없는데 혁신학교 다니는 학생과 혁신학교 다니지 않는 학생 간의 이 지원 예산의 차이가 그렇게 큰 게 과연 이게 공정의 원칙에 맞는 것인가 하는 문제죠. 네. 자, 그 자사고하고 외고, 네. 국제고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유지하는 거다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시도교육청 기본적인 문제가 예. 이제 우리 시대는 이제 획일적인 대량 어떤 교육 시대, 대량 그 생산 방식과 그 유사한 형태 대량 교육으로는 이 앞으로 변화해 나가는 시대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교육 수요는 굉장히 다양해지는데 오히려 학교는 굉장히 획일화되고 이런 형태로 좀 가겠다는 건데 저는 그거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봅니다. 아하, 예. 자, 이제 결국은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하고 네. 경기도 교육청하고 정책 방향이 비슷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그건 기본적으로 네. 그래도 같이 합니다. 예. 같이 갈 것이다. 네. 자, 요런 질문도 많아요. 일제 고사식 그 학업 성취도 평가 도입. 요거 궁금해하는 분들 꽤 많은데 이것도 비판도 있거든요. 너무 성적 경쟁 부추긴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러한 비판도 예. 과거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걸 설명을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그 아주 AI 이런 그 교육 기자재 발달이나 이런 걸로 해서 네. 실질적으로 AI를 통해서 튜터하고 이 어떤 역량에 맞는 개인별 맞춤 학습이 가능한 지금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마치 이제 뭐 일제고사 본다, 무슨 중간고사, 기말고사 본다 하는 식으로 그걸 말씀하시는데 네. 학습 진단 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첨단 기법들이 많이 개발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데 대한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우리 이제 실정에 맞는 과연 학습 진단 평가 시스템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거를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구축을 해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 진단 평가가 네. 과거 일제고사나 무슨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런 그 어떤 첨단 이런 그 AI 기기나 이런 첨단 교육 기자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학생들이 이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그 지나치게 이렇게 좀 그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는 얼마든지 이거 보완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거를 권하세요. 네. 예. 근데 이제 경기도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던 학부모나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확 바뀌어버리면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일제히 뭘 시행하거나 하는 거는 굉장히 신중해야죠. 예, 그래서 제가 개인 맞춤형 그 진단 평가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개인 맞춤형. 예. 이 AI의 도움을 받으면 여러 가지로 이 개인들에게 부족한 것 그리고 이 본인들이 좀 보충해야 될 거에 대한 이 어떤 방향을 아주 그 교육 기자재가 잘 제시해 줍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마치 학생들이 굉장히 그 놀이하듯 따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 진단하고 또 이런 개인 맞춤형 학습을 하는 기기도 있고 하니까 저는 최대한도로 그런 첨단 어떤 교육 기기를 이 현장에 이 결합을 시키면서 이 민간 부문에서 또 이렇게 이제 그걸 보충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보완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공교육에 과감하게 좀 이게 결합을 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 연교시나 뭐 야간 보충 학습 이런 것들도 조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일괄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경우보다도 이 맞춤형 교육이기 때문에 뭐 무조건 연교시 한다. 무슨 뭐 이 야간 자율학습 한다는 대부분의 이런 이 어떤 교육의 실시는 굉장히 그 자율형으로 획일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인 이런 프로그램들로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대신에 굉장히 프로그램들을 정교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야죠.
자, 지금 이미 실시됐던 9시 등교제 또 네. 이 돌봄 사업 이런 거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접근이 될지 아마 경기도에 계신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9시 등교제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예. 이런 등교 시간 운영을 학교에 일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시행한다는 게 제일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등교 시간 운영은 학교에 일임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네.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는 8시부터 한 8시 반 사이에 시작하는 학교들이 많고 중학교는 8시 30분 전후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학교들이 많고 예. 또 초등학교는 8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이게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현재 서울은. 근데 경기도는 99%의 학교가 9시 등교다 이거죠. 거의 다 9시예요. 예. 예, 지역 사정이나 예. 그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도시화된 지역하고 이 농촌이나 어촌 지역하고 또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역 특성에 맞게 학교가 자율적으로 뭐 학부모님들이나 또 이 선생님들이나 의논하셔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이건 자율화하자 하는 취지입니다. 만약에 네. 어떤 학교가 8시 등교를 하면 옆에 있는 학교가 9시 등교 이걸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딱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지역별로 예. 뭐 저는 그거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네네. 저도 사실 경기도에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다들 좀 강하게 따라하려는 모양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은 그 모든 학교가 네. 9시라는 거를 강요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9시에 하는지 여부를 계속 조사하고 네. 저희가 이제 행정에서는 그게 사실 무언의 가이드라인처럼 되거든요. 그게. 가이드라인이죠. 예.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99%가 넘는 학교들이 결국은 9시 등교를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앞으로는 좀 상황에 따라서는 뭐 8시도 있고 8시 반도 있고 좀 그런 모습들이 상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또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는 좀 일찍 시작한다든가 그렇죠. 하고 예. 그건 이제 굉장히 좀 다양한 형태의 저는 운영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제 앞으로 4년간의 경기 교육을 이끌게 됐습니다. 자, 네. 그 포부 말씀 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교육은 미래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미래는 굉장히 자율적이고 시대 흐름에 맞는 그런 기초 역량들을 갖춰야 결국 이제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네. 그래서 지금 이 교육에 대해서 결국은 그렇게 지금 좀 시대에 맞도록 미래 시대에 맞도록 지금이라도 빨리 이제 교육 체제를 바꾸고 또 새롭게 해야 저는 교육이 대한민국의 미래고 또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경기도 교육을 저는 이끌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